안녕하세요. 역사쌤 김전희쌤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볼 내용은 전후 아시아 국가들의 민족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여러 아시아의 그 민족 국가들이 혹은 민족들이 민족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중국, 인도, 이란 다양한 국가들이 있었거든요. 오늘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1차 세계대전 이후 다양한 민족의 민족활동, 특히 아시아를 집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중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국. 자, 처음, 이렇게 잡고 한 1910년,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쌤, 오늘 의상의 컨셉은 약간 이제 중국 군인, 약간, 이렇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별로 안 똑같겠지만. 자, 1910년. 우리 이제 어떠한 중요한 사건이 있었었죠, 중국에서는? 그렇지. 신해 혁명이 있었단 말이야. 신해 혁명. 드디어 청왕조를 몰아내고 한족 중심의 중화인민공화국이 건설이 됐어. 그리고 그 안에서 누가 당시 대장을 맡게 되죠? 임시 대총통 말고 진짜 이제. 그렇지. 대총통으로 바로 위안스카이가 이제 있게 되죠. 당시 이제 청나라의 그러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는데 수논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청나라를 무너뜨렸잖아. 그치? 그래서 위안스카이가 이제 이 대총통에 임명이 돼가지고 막 껄껄거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나 힘 있고 또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내가 지금 대장하고 있고 하니까 이 위안스카이가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야? 황제가 하고 싶은 거야, 황제가. 나 이 정도면 황제해도 되지 않을까? 이걸 이제 황제 복고운동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위안스카이가 황제가 된대. 이게 긍정적으로 보여요? 나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아. 왜? 굳이 청나라 멸망시켜가지고 위안스카이한테 황제 국가 만들어줄 필요 있어? 없어. 얘는 그냥 헛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당시 위안스카이의 이 운동 혹은 얘기 어떻게 하느냐? 철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안스카이가 이걸로 마음의 상처가 좀 컸나 봐. 그래서 돌아가십니다. 죽어요, 위안스카이가. 허이, 나 황제 안 시켜줬어. 짜증나. 막 이러면서 죽어. 그러니까 당시 위안스카이의 이제 부하들이 누구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 죽으니까 얘네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 바로 군벌들이 나타나게 돼요. 군벌.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뭐라고 하냐? 군벌 시대라고 얘기를 해. 이 부하들. 자, 근데 군벌 시대가 과연 좋은 시대였을까? No. 군벌 시대는 중국 역사에서 가장 암적인 시간이라고 얘기를 듣는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심하냐면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 얘네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얘네. 약간 약강 강약. 우리 삶에서 가장 간사한 놈들이지? 뭐냐면은 백성들한테는 되게 강한 척해. 근데 서구 열강들 오면 되게 약하단 말이야. 이따가 또 보여줄게요. 또 이 군벌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여러 명들이란 말이야. 위안스카이 부하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잘났다고 막 우후죽순으로 나와. 그리고 지네들끼리 막 싸워. 싸우는데 싸우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그거 누구한테 걷어? 백성들한테 걷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은 당시에 돈은 돈대로 뺏겨. 근데 얘네가 서구 열강들한테는 엄청 또 샤바샤바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중국이 완전히 개판이 되는 거죠. 개판이 돼. 그러한 과정에서 누가 이러한 상황을 보다 못한 일부 지식인들, 특히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 바로 천두슈를 중심으로 무슨 운동이 일어나냐? 야, 기존의 중국이 왜 이렇게 썩었냐? 전통 질서가 너무나도 옳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야.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새로운 문화를 받아서 운동을 해야 돼. 바로 무슨 운동? 신문화 운동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신문화 운동에서의 특징이라고 하면 뭐냐면은 기존의 전통 질서였던 유교를 배격하고요. 유교 꺼져, 유교 꼰대 막 이러는 거야. 그리고 서양의 과학이라든가 그리고 서양의
민주주의, 요거 너무 좋아. 얘네가 이런 게 있어서 강해졌구나. 그렇구나. 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신문화 운동을 전개를 하였다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910년대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쭉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 자, 이렇게까지 이제 신문화 운동을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무슨 운동이 나오게 되느냐? 바로 중요한 사건이죠. 한 요 정도로 놓자. 1919년. 우리 1919년 하면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어떤 사건이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까요? 그렇지. 3.1운동. 근데 3.1운동 우리 딱 배우면은 뒷부분에 뭐라고 배워? 중국의 5.4운동과 인도의 비폭력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한 내용이 나와요. 자, 일단 여기서 또 일본이 나옵니다. 일본 21개조 요구. 뭔 소리야? 자, 일본은 여러분들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 제1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은 승전국일까요? 패전국일까요? 일본 승전국이야. 승리했어. 되게 잘 싸웠단 말이야. 그랬을 때 어느 이 이권을 갖게 되냐면은 당시 아시아에 있었던 독일의 그런 이권을 갖게 됩니다. 뭐 칭다오라든가 막 이러한 지역들을 이제 막 갖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이권을 누구한테 요구를 해요? 중국인들한테 요구를 해. 그게 뭐예요? 21개조 요구. 근데 중국인들 요구 받아들이겠어? 납득을 할 수가 있어? 절대 못해. 근데 누가? 당시 군벌 정부가 그래? 알았어. 일본 너희 마음대로 해. 한단 말이야. 개빡치는 거야 이게. 아니 니 뭐한 짓이야 지금 얘네가 지금. 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요 전후 이 상황들을 연합국에서 이제 회담을 하잖아. 어디서? 파리에서. 자, 파리 강화 회의에서 이 내용을 철회를 시키느냐? 아니요, 안 시켜요. 그래? 일본? 그럼 뭐 니 그렇게 해. 왜? 얘네 중국 신경 안 써.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당시에 많은 중국인들이 격분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무슨 운동? 바로 5.4 운동이 전개가 된다. 이렇게 5.4 운동이 전개가 된다. 물론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역사 같이 끼면은 3.1 운동이 또 영향을 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당시에 수많은 지식인들이 천안문으로 가가지고 막 일본의 이 21개조 요구 철수시켜라. 뭐 이 식민지 이거 빨리 없애버려라.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한 내용들이 뭐예요? 바로 5.4 운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계층들이 합류한 대중운동이었다. 대중운동.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일이 흘러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국에서 당시에 이 문제들이 어디에서 생겨난다고 보세요, 여러분들? 얘네거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중국의 힘을 잡고 있으면서도 자주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또 백성들을 고열을 쥐어짜는 바로 이 군벌들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사람들이 느낀 거야.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고요. 천두시와 같은 지식인 혹은 이제 순원과 같은 민족주의자들도 이 군벌들을 뿌리를 뽑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언제? 자, 요렇게 보고 요렇게 볼게요. 1924년. 자, 중요합니다. 제 1차 국공합작. 자, 무슨 말이에요? 자, 여기서 국자는 뭐냐면은 국민당을 얘기를 해. 공자는 뭘 얘기를 해? 공산당을 얘기를 해. 자, 일단 천두슈를 중심으로 이제 운영이 되었던 활동이 되었던 중국 공산당 그리고 당시 누구? 순원. 자, 민족주의자였던 순원 같은 경우 자, 이렇게 해서 중국 국민당이 뭉치게 된다. 왜? 이 군벌들을 뿌리를 뽑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이후에 이 공산당과 국민당이 힘을 모아가지고 중국 군벌들을 몰아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이 북벌을 완료한 사람은 순원이 아니에요. 누구냐면은 순원의 이제 후계자라고 얘기하는 장제스야. 근데 이 장제스 같은 경우는 일단 마무리할게요. 북벌 완료. 연도는 이제 28년. 자, 근데 이 장제스 같은 경우는 철저한 반공주의자입니다. 공산당 싫어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북벌을 완료하는 과정에서 공산당들을 척살을 하려고 합니다. 제거 활동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공산당 입장에서는 얘네랑 더 이상 같이 못 이겠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자, 북벌을 완료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장제스가 남경 정부를 수립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중국 전체를 이제 손아귀에 쥐어주려고 해. 그러니까 공산당 입장에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목숨을 건 필사의 탈출을 실시를 하는데 이게 바로 뭐다? 마오쩌둥. 여기서 이제 마오가 나타나게 됩니다. 마오쩌둥이 나오는 바로 그 유명한 대장정이야. 대장정. 진짜 얘네 고생 엄청 합니다, 진짜. 엄청나게 중국을 이제 뺑 돌아가. 근데 돌아가는 과정 중에서 되게 민심을 많이 얻어요. 요건 나중에 제가 별도로 또 주제를 다루면서 좀 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막 이 중국 공산당이 이제 국민당 군대를 피해서 도망갈 때 절대로 이 일반 백성들의 그러한 물품이라든가 식량이라든가 이런 거 뺏지 않는다.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은 꼭 갚아야 되고요.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제 사형 처하는 그러할 정도로 아주 젠틀하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플러스 알파로 공산당 같은 경우는 당시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토지개혁이야. 토지를 균등하게 나눠주겠대. 당연히 이 농민들 입장에서는 공산당 최고 막 이런단 말이야. 자, 그러면서 마오쩌둥이 사실 대장정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 중국 인민들의 그러한 인심을 또 얻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자, 이러한 과정 내에서 결국에 북벌은 성공을 하게 됐고요. 그러나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이 찢어진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안에서 외부의 적이 하나가 나타나게 돼. 약간 어벤져스에서 약간 타노스 같은 누구냐? 바로 1931년 우리 한국사 배우면 중요한 사건이 있죠? 바로 만주사변. 누구야? 일본이지. 일본이 조선으로 만족을 못하겠대. 그러면서 어디로 넘어오는 거야? 중국으로 넘어오게 돼. 그리고 나중에 또 뭐예요? 요거 이렇게 써야지. 1937년. 또 무슨 전쟁? 그렇지. 중일전쟁. 중일전쟁. 이제 중국 본토로 쳐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마오쩌둥이 이제 대장정을 통해서 공산당을 어디로 이제 피신시키냐. 바로 예난으로 피신을 시켜요. 예난. 예난이 어디냐면은, 이렇게 지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 우리나라 있고, 이렇게. 자, 이렇게 있으면은, 한 요 부분 정도 돼요. 요 부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가, 장제스 다 먹었단 말이야, 여기. 중국 공이 싸워. 근데 누가 지금 쳐들어온 거야? 일본 애들이 지금 넘어온 거야. 만주 지금 점령했고요. 어떻게 두 번째로 지금 중일전쟁 벌이려고 하고 있어. 중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일부 국민당 내에서도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다시금 자, 이렇게 있으면은 다시금 지네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일본군을 막아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선 그러한 과정 중에서 어떠한 내용이 이제 나타나게 되느냐. 자, 요 안에서 바로 시안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시안 사건. 요거는 이제 한 36년, 1936년입니다. 중일전쟁 직전이에요. 뭐냐면은 당시 장제스의 부하였던 장샤오량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얘가 장제스의 명을 받고 중국 공산당을 완전히 이제 몰아붙이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을 한 거지. 지금 일본은 계속해서 넘어오고 있어.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같은 중국인들끼리 싸워야 되는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 나름대로 이 산전수전 겪은 이런 유격전들의 달인이기도 하고 우리가 물량으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하면은 일본군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당시 장제스가 자기를 응원하러 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자기 상관을 가둬버려요. 그런 다음에 장제스한테 얘기하는 거지. 지금 따거 지금 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정신 좀 차리라고. 외부에 적이 이렇게 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싸울 필요가 있겠느냐고. 장제스 무안합니다. 그래 뭐 너희 아버지 일도 있고 하는데 아버지가 이 장샤오량 아버지가 일본인들한테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래 일단은 내가 쿨하게 쿨하게 좋아 제2차 국공합작 맺어보지.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장샤오량 같은 경우는 가택연금합니다. 그래서 못 나와요 집에서. 그러니까 좀 감히 어떻게 상관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자 어쨌든 시안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국민당과 다시 또 공산당이 힘을 합치는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살필 수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힘을 합쳐서 누구에게? 일본군에게 반격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플러스 알파로 말씀드리면은 당시 공산당이 진짜 거의 끝날 뻔했어. 그냥 진짜 툭 치면 약간 빨피 같은 느낌? 근데 어떻게? 이 국공합작을 통해서 겨우겨우 전세를 회복하게 되고요. 당시 농민층을 중심으로 해서 인기몰이를 한 다음에 어떻게? 국민당 정부에 대항할 준비를 하게 된다. 어차피 일본 막으면은 또 누구랑 싸워야 돼? 둘이 싸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 열심히 힘을 키우는 모습까지 여러분들 살필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국공내전 하면은 중국 공산당이 승리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까지 중국의 민족운동 한번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인도 파트. 자, 다음으로는 중국 이외에 인도와 그리고 서남아시아의 민족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도를 살펴볼 때 인도 어떠한 국가랑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영국이야. 영국이랑 같이 되어 있는데 인도인들이 영국한테 이렇게 딜을 했었어. 오케이. 우리의 자치권을 얻는 대신에 우리가 1차 세계대전 도와준다라고. 그러니까 영국이 그렇게 이제 꼬임을 한 거지. 자,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났어. 영국이 어떻게 했을까, 얘들아? 영국 양아치야. 자, 무슨 법을 만드느냐? 롤렛법을 제정합니다. 롤렛법. 롤럿인가요? 롤럿이군요. 롤렛은 게임, 나 얘기하면서 롤렛? 이상한데? 이랬는데. 자, 뭐냐면은 인도인을 경찰이 마음대로 이제 구금을 하거나 체포를 하거나 그럴 수 있는 내용이야. 그럼 이건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가? 바로 인도에 이렇게 쓸게요. 민족운동 탄압할 때 쓰는 거지. 약간 우리나라에서 치안유지법이랑 비슷한 거지, 이게. 그러니까 식민지 지배를 하는 국가들은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아. 비슷하게 약간 깡패 같은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인도인들이 이제 속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인도의 민족운동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 첫 번째로 누구? 간디. 그리고 네루. 자, 우선 간디부터 살펴볼게요. 여러분, 간디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되게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영상을 만들 건데 간디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야. 어쨌든 자, 간디 같은 경우 우리 이제 뭐 평화주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운동이야? 비폭력 그리고 불복종. 영국인들에게 비폭력적이지만 또 복종하지 않겠다라고 이러한 운동을 제시를 하는 거지. 이러한 운동. 자, 이게 이제 1919년.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3.1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배웠잖아.
자, 간디는 이렇게 이제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면서 영국에게 저항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간디를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간디의 방식이 너무 온건하다는 거야. 너무 미적지근해. 나처럼 뭔가 파이어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 걔가 누구야? 네루야. 네루 같은 경우는 똑같이 불복종이야. 불복종. 이렇게 해야 좀 제가 이렇게 나올까요? 불복종. 그런데 얘는 간디랑은 좀 다르게 좀 화끈해. 그래서 어떻게 완전한 민족의 독립을 우리는 원한다. 야, 니네 뭐 자치권 무엇이기 얘기하는데 우리 인도 그냥 아예 독립시켜줘. 통치권 내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파이어하죠. 강력하죠. 그러면서 간디가 네루 얘 좀 잘 싸우는데? 이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다시 한번 들어보았을 거예요. 인도 국민 회의 여기에 이제 서포트를 하게 한다라는 거지. 누구를? 바로 이 네루를.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영 운동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돼요? 인도 애들 진짜 끈질기구나. 오케이, 알겠어. 어떻게? 인도 통치법을 개선을 합니다. 누가? 바로 영국이. 인도 통치법 개정. 그러면서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가? 이게 한 35년 될 거예요. 35년, 그쵸? 통치법을 이제 제정을 해서 1935년 오케이, 너희 각 주에, 인도의 각 주에 통치권을 내가 인정을 할게. 통치권 인정. 이렇게 하면서 인도의 그러한 권리를 나름대로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인도는 이렇게 인구가 많고 하니까 뭔가 되네. 자, 근데 이게 완전한 독립은 아니에요. 네루가 말했던 그런 완전한 독립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독립은 언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나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까지 인도의 민족운동 살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서남아시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아시아도 두 개만 기억하면 돼. 우선 누구? 터키. 자, 터키. 우리 이제 뭐 형제 국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터키 같은 경우는 원래 어떠한 국가였어요? 오스만 제국이었잖아. 오스만 제국. 근데 얘네가 유럽 전쟁에서 독일 코인 탔다가 이제 떡락했잖아. 그냥 아예 폭삭망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 제국이 찢어지게 됐잖아. 그런 과정 중에서 힘을 잡고 있었던 누구? 청년 티르크당의 무스타파 케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누구? 무스타파 케말. 자, 이 사람이 뭔데? 이 사람이 이 청년 티르크당 친구들과 함께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야, 오스만은 이제 더 이상 안 돼. 우리가 새롭게 이 뭐 술탄 뭐 옛날에 그 이슬람의 어쩌고 너무 옛날이야. 구식이야. 우리가 살려면은 서양식 따라야 돼. 그리고 어떻게? 개혁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체제 우리 못 따라와. 어떻게 해요? 오스만 제국을 전복시키고요. 터키 공화국을 세우게 됩니다. 터키 공화국. 언제? 헷갈렸어요. 1923년. 요렇게. 23년 맞네요. 자, 요렇게 터키 공화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선 나름대로 신식 개혁들을 실시를 해요. 야, 우리도 서구처럼 바뀌자. 야, 일부 다처제? 남자들은 좋겠지. 여자들은 뭐야? 구시대적이야. 그러면서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일부 다처제 폐지시켜버리고요. 그리고 야, 지금까지 이슬람의 권위가 너무 셌어. 무슨 뭐 우리 재정일치 사회도 아니고 뭐야. 자, 이슬람 영향력 나라에서 종교는 좀 정치에 손 떼라. 플러스 알파로 또 뭐가 있어요? 야, 로마자를 좀 도입을 해보자. 우리 이슬람 아랍 글자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서구식으로 가기 위해서 이러한 개혁 정책을 실시를 한다라는 거. 개혁 정책. 열심히 노력을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네, 열심히 했지만 그래서 뭐 결국에 이렇게 터키가 지금의 모습으로 이제 남아있게 됐다라는 거죠. 물론 이 오스만 제국의 광활한 땅은 안녕. 자, 그런데 이 오스만 제국의 터키 공화국에 영향을 받은 국가가 있어요. 바로 누구? 뚜루루루루루 이렇게 해서 이란. 이란. 자, 이란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역사적인 그러한 페르시아의 그 후손이란 말이야. 나름대로 이제 좀 잔뼈가 굵은 친구들이에요. 그랬을 때, 자, 기존의 왕조였던 카자르 왕조를 누구로? 타파드 왕조인가요? 팔레비 왕조군요. 팔레비 왕조로 교체를 해버립니다. 네, 감사해요. 팔레비 왕조로 교체. 뭐 이름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뭐냐면은 결국에는 근대화 노력을 실시를 해. 근대화 노력을 실시를 하고 이란을 건국하게 됩니다. 영향받아가지고 2년 뒤에 1925년. 그런데 실제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란 같은 경우는 터키처럼 뭔가 이렇게 되지는 못해요. 당시 누가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해서 영국과 당시 이제 소련이 이란을 왔다 갔다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되게 힘들어져. 전쟁하고. 그리고 나중에 또 누가 미국이 와가지고 이 이란의 완전한 독립이 사실은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란은 사실 요 정도까지만. 이란은 사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다 다루기가 조금 애매해요. 교육 과정에서도 다 다루진 않고 또 내용도 복잡하고. 그래서 나중에 별도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인도의 민족운동 그리고 서남아시아의 민족운동까지 살펴봤습니다. 각각 두 개. 그리고 뭐 정리를 좀 하자면 이제 근대화 운동 열심히 했다라는 거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조금 수능 준비 때문에 방송 올리고 해서 내용들이 조금 정리가 잘 안 됐던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영상에서는 조금 내용이 정리가 된 채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할게요. 자,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